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광주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 첨단 3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근에 좀 바뀌었거든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뭐가 왜 바뀌었는지 그 변경 사항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쓰임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새로운 토지 계획을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났고 또 이유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광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공식 문서에서부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광주를 진짜 핵심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 첨단 3지구 계획 있잖아요. 그걸 5번째로 수정한 공식 발표인 셈이죠. 보시면 고시 1225-54호라고 딱 번호가 붙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변경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바꿨을까요? 문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바꾼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기관들이 이건 좀 바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한 내용들을 반영한 거고, 또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조정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바로 땅의 쓰임새, 그러니까 첨단 3지구의 전체적인 설계도, 청사진 자체를 새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덩치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가 좀 놀라운데요. 사업단지 전체 면적이 무려 마이너스 23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규모를 축소했다기보다는 공간을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편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전체 땅은 줄었는데 신기하게도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30.5%로 살짝 늘었죠. 반면에 공공시설 비중은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 쓸데없는 건 줄이고 핵심, 즉 산업 허브로서의 기능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가 딱 보이는 거죠. 자,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공공시설에서 21만 제곱미터 넘게 확 도려냈고 산업용지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거용지인데요. 고작 861제곱미터, 아주 조금 늘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변화 속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공공시설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재미있는 점이 있거든요. 보시면 탁 트인 광장 같은 공간은 10만 제곱미터 넘게 확 줄였는데, 오히려 숲이나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은 1만 7천 제곱미터 가까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좀 더 쾌적한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는 공간, 즉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단순히 공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전체의 스케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데? 이거죠. 뭐 지역 주민분들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원래 목표는 2025년 완공이었는데 이게 2027년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리기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쪼갰어요. 2025년에 1단계를 먼저 끝내고 2027년에 최종 완공을 하겠다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꾼 거죠. 아니, 그럼 왜 2년이나 늦어진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지만 사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땅 주인분들과의 보상 협의가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또 땅을 파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가 나와서 조사하느라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대한 계획이 아주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세부적인 변경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숫자 노름 같은 변경들이
도대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뭐 면적이 얼마 줄고 기간이 얼마 늘고 이런 행정적인 변경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땅을 바꾸고 시간을 조정하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첨단 섬지구를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메카, 창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광주 전체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정말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던 이번 계획 변경의 가장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아까 주거용지가 아주 조금 늘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그냥 집 몇 채 더 지으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가격을 확 낮춰주는데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닌가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정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비전을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맞게 다듬고 또 다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네요. 과연 이 수정된 새로운 청사진은 정말로 광주를 미래 첨단 기술의 심장으로 만들어줄 최종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 답은 앞으로 시간이 직접 보여주겠죠.